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으로 어제 하루에만 10,000명 가까운 시민이 이 뜨거운 폭염 속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농협과 창원시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공원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모인 창원의 한 대형마트 방문자들입니다. 검사 대상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열흘 동안 마트를 방문한 20,000여 명. 어제 하루 10,000명 가까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미리 공개가 되었으면은 이렇게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지도 않고. 검사 대상자가 폭증한 건 마트 측과 창원시의 늑장 대응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다음 날에도 직원 6명이 잇따라 확진됐지만 마트 측은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과점이 휴점합니다라는 문구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미 코로나가 여기에 퍼져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고. 창원시도 마트 직원들만 검사했지 이들과 접촉한 방문객들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4일 오전 직원과 가족 7명이 확진된 사실을 알고도 재난 문자는 마트가 임시 휴업 조치를 내린 오후 6시 이후에 발송했습니다. 현장이랑 접촉자 조사가 다 끝난 게 3시였어요. 아마 실무적인 검토를 한 뒤에 6시에 나간 것 같아요. 현재까지 마트 관련 확진자만 16명. N차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 이후에도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도내 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1,426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39건을 적발하고 132명을 수사하거나 각 시군이 과태료 처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늘로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6년이 됐습니다. 이 피폭의 참상을 알리고 핵 없는 세계를 염원하는 하천 비핵 평화대회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는데요. 그런데 원폭 피해자 후손들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소 띈 백발의 노인과 화사한 꽃잎들, 눈길을 사로잡는 형형색색의 나비들, 원폭 피해 어르신들이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만든 작품들입니다. 비핵 평화대회는 2012년 처음 열렸습니다. 일본 원폭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 전 세계 피폭자들의 증언을 전하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현재도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비핵 평화의 발신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0년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76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원폭 피해자 2세와 3세들은 신체적 고통을 대물림하며 국가적 지원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특별법 제정 당시 후손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고 지금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폭 투하 7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져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손길이 이제는 꼭 필요할 시기라고 보고. 정부에서는 지난해 방사능과 유병률의 관계에 대해 역학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 기간만 5년이고 제도적인 지원까지 이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공연 소식을 비롯한 도내 문화계 소식을 오늘은 문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11회 경남 연극인 페스티벌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주 예술중심 현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축제에선 관객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배우와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는 관객 참여형 1인극 등 독특한 형식의 연극 7편을 선보이고 전문가 강연과 경남 연극인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립니다. 아동 힐링 치유를 위한 최선희 작가 초대전이 오는 27일까지 경남경찰청 1층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료와 정서 순화를 위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등
1930년부터 1965년까지의 시대 배경에 스토리를 넣어 그려낸 서양화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유해은 개인전이 오는 20일까지 B&K 경남은행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2021 윤슬미술관 소장작품전 짓다, 담다, 그리다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김해 윤슬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윤슬미술관이 지난 10여 년 동안 수집해온 작품 중 김해 문인화의 흐름과 특징을 잘 담고 있는 과거와 현대 문인 화가들의 작품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2회 섬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후 2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최됩니다. 제76주기 원폭 희생자 추모 제례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합천 원폭복지회관에서 거행됩니다. 제58기 청룡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이 오늘 오후 6시 고성군 종합운동장에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집니다. 올해 조기재배 벼 첫 수확 행사가 오늘 오후 3시 창녕군 창녕읍 용성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 18,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남해군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3,900여 명에 대한 10만 원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창원과 김해, 함안과 함양의 모든 중고등학교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원격 수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다음 주에 발표할 2학기 학사 운영의 구체적인 지침에 맞춰 등교 기준을 세부 조정할 계획입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는 어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자 4차 심의 과정에 업무 방해 등이 있었다며 관련 공무원 등 5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 대상자 심의위원으로 공무원 3명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도 공정하지 못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에 출동한 김해시와 경찰이 법적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MBC 경남 보도 이후 경찰이 김해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방역수칙 위반 자료를 수집해 곧이어 도착한 김해시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일방적인 해산 명령으로 방역수칙의 위반 근거가 남지 않아 행정처분할 수 없었다는 김해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낙동강 7서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26일 7서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1ml당 7,609개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일 측정한 모니터링에선 25,500여 개로 측정되는 등 2주 연속 1,000개를 초과했습니다. 하동 세계야생차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도내 8개 시군 18곳의 유료 관광시설과 축제 연계 할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엑스포 기간 동안 입장권을 소지한 방문객은 창원 집트랙과 더 카트인 통영, 하동 집와이어와 사천 오션비스타 제주 등 18개 유료 관광시설을 할인된 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과 지역 언론 6곳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회공원의 명칭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